안녕하세요. 윤현중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태극기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련군은 1947년 말에 북한 공산정권의 헌법 제정에 착수합니다. 1947년 11월 18일 북한 인민회의를 열어서 조선 임시헌법 제정 준비에 관한 결정을 채택합니다. 이 결정에 의해서 북한에서는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시헌법 제정위원회가 결성됩니다. 31명의 저명한 나름대로 그 중요한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또 법전 작성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또 여기에 그 월북한 학자들까지 포함해서 법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북한에서 만드는 그 헌법은 기본적인 초안이 소련에서 왔습니다. 소련은 그 동유럽 각국을 그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들 때 소련에서 헌법을 전달했습니다. 그 헌법의 기초에서 그 동유럽 각국이 헌법을 제정을 했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동유럽 각국에 전달했던 그 헌법과 같은 초안이 왔습니다. 그 초안을 가지고 북한에서 나름대로 그 토지라든지 이런 소유 문제, 그리고 종교 활동과 같은 그런 신앙의 허용 여부라든지, 그리고 또 중소상공인들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뭐 이런 북한적인 그런 내용들을 추가를 해서 그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1948년 2월 10일 날 북한 인민회의를 열어서 그 북한 헌법 초안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초안입니다. 여기서 이 초안을 가지고 북한 내부적으로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토의 과정이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 헌법안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4월 28일부터 29일 사이에 북한에서 특별회의를 열어서 북한 헌법안을 확정을 합니다. 그것이 북한이 그 만든 초안이다. 북한이 그 소련의 초안을 가지고 와서 만든 북한의 초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소련에 보냅니다. 소련 공산당에 보내서 공산당 중앙위에서 그 북한의 그 헌법 초안을 아주 조목조목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각 그 의견을 첨부해서 다시 북한으로 보냅니다. 북한에서는 그 소련 공산당 중앙위가 보낸 의견을 거의 다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헌법을 또 고칩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그것을 다시 그 소련 스탈린에게 보내서 스탈린이 승인을 함으로써 그 안이 거의 확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 1948년 7월 10일 날 북한에서는 북한의 그 헌법안을 사실상 확정 지으면서 다만 이 헌법안 발표는 9월 8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구성될 그 북한 최고 인민회의를 거쳐서 이 헌법안을 9월 8일 날 발표하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9월 8일 날은 그 북한이 9월 9일 날 북한 공산정권을 수립한 날이기 때문에 그 전날입니다. 그래서 그 공산정권 수립일과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겠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한편 그 7월 18일 날 북한에서는 그 태극기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김두봉이 그 새로운 국기 제정과 그 태극기 폐지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그 공식적인 설명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나라, 즉 말하자면은 그 북한에서 민주혁명이라는 거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 공산혁명입니다. 그런 것을 거쳐서 만들어진 북한 공산정권, 새로운 나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과거 봉건적인 그 국기, 태극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 새로운 깃발을
새로운 나라에 맞게 새로운 깃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 명분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스티코프가 명령을 했습니다. 스티코프는 그 북한에서 실질적인 그 통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스탈린의 대리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정치 사령관 아닙니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티코프는 그 북한 측에다가 색깔까지 주면서 이 색깔을 가지고 북한의 깃발도 만들고 북한의 그 국기도 만들고 또 북한 군대의 깃발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보는 북한의 인공기입니다. 인공기 여러분 보셨겠지만 별도 있고 뭐 붉은 바탕색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공산주의 세계에서 쓰는 그 붉은 별은 공산당을 상징합니다. 공산주의 당,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탕의 붉은색은 혁명의 기치입니다. 볼시비키 혁명을 일으킬 때 붉은 기치, 붉은색의 깃발을 사용했죠. 그래서 혁명의 깃발입니다. 공산혁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탕의 빨간색은 공산혁명, 그 별은 공산당,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9월 8일 날 예정대로 그 북한의 헌법이 발표됐습니다. 10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권 행사는 그 중앙의 최고인민회의, 지방의 인민위원회가 기본이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경제면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은 그 경제면을, 그 헌법상의 경제면을 보면은, 개인 소유를 폐지한다고 그렇게 밝혀 있습니다. 개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국가 소유 또는 협동조합 소유, 협동단체 소유, 뭐 그런 식으로 국가와 단체에게만 그 소유권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무역도 개인 무역이 없습니다. 국가가 직접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이나 단체가 하더라도 국가가 감독하는 무역을 감독하겠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구일본, 일본 제국이나 그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 토지 소유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몰수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 토지도 전부 다 몰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운영은 계획 경제로 하겠다라고 표방을 합니다. 과거에는 시장 경제 뭐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런 것은 일체 허용되지 않고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서 수입과 지출 그리고 분배 이런 것을 직접 관장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인민경제계획을 수립하고 그 인민경제계획에 따라서 1년 경제를 운영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북한의 어떤 국가 주권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최고인민회의가 가장 국가 최고 국가기관으로서 그런 영예를 차지하지만은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사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또 일부 권한은 내각에 주어져 있습니다. 내각에서 수상이 있고 또 수상에 자리 없을 때 수상이 거리됐을 때는 부수상이 또 그 역할을 하던 그런 내각에 또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가 최고 국가기관이 주권기관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원회 또는 내각 이런 데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 그런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국민의 권리를 헌법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민주국가의 헌법 못지않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공민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좀 참고할 사항은, 그렇게 보장은 하고 있지만은,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의 당규가 있는데, 이 당규에 따라서 공산당이 내리는 명령이나 지시는 절대적입니다. 이 지시를 어기면 반동으로 규정이 되고, 모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이 지시하면은 사실은 국민의 권리도 유린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도달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모순인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국민의 권리가 사실 많이 유린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반동으로 몰리는 경우 그 정치범입니다. 북한 체제를 반대하는 경우 정치범인데, 그 정치범으로 간주돼 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반동으로 몰리고 정치범이 되면 국민의 권리가 보장이 안 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먼저 국민증부터 뺏깁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예외적으로 있으면 몰라도 그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북한 체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헌법의 아주 특징적인 것은 또 하나는 수도를 서울로 해놨습니다. 북한에서 북한 헌법이 수도를 서울로 해놨다. 이것은 나중에 6.25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남한을 공산화할 때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는 그런 어떤 북한 공산 정권의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적화 통일, 공산화 통일을 염두에 뒀다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헌법에는 권력 기구라든지 권력에 관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헌법에는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이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당이 권력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관한 규정은 공산당 당규에 있습니다. 북한으로 치면은 조선노동당 규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는 권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 권력 기구라든지 권력의 행사, 이런 헌법 조문이 없다는 거, 그것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